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KB 차차차를 이용해서 엔카에서 볼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차를 골랐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강서에 있는 매매단지를 갔었고 수원에 있는 도이치월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강서 매매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중고차 매매단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차장도 깔끔하지가 않고 구시가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반면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는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쇼핑을 하러 스타필드를 자주 가는데 정말 중고차계 스타필드 같았어요. 깔끔하고 밖에서 봐도 으리으리하니 뭔가 위압감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정말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장 실물에 비슷한 사진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보는 것 정도는 이렇게 그냥 차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곳에 제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중간 쪽이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고, 이쪽이, 이 바깥쪽은 전부 다 이제 차들이 세워져 있는, 여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층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차들이 거의 다 세워져 있고, 이게 저라고 치면 수많은 매매 상사들이 있습니다. 딜러한테 전화가 오면 어디에 있는 뭐 무슨 몇 호 그쪽으로 오면 된다고 해요. 뭐 길도 잘 모르는데 표시는 좀 잘 돼 있습니다. 표시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무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가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보다도 깔끔하고 잘 돼 있어요. 너무 깔끔해가지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중고차라고 해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좀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일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가다가 좀 반바지에 문신하신 분들이 다른 곳에서 보이시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극소수고요. 대부분 양복을 입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란 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다시 나옵니다. 딜러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 빨간색이 딜러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쯤이었나?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나오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오면 이제 여기가 로비예요. 로비에서 여기 나와요. 그러면 차들이 정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정말 수천 수만 대가 여기 있는 것처럼 빽빽 해가지고, 여기서 딜러분들은 어떻게 그 차를 찾아내는지도 모르겠지만 와서 내가 보려던 차가 이거라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 차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똥을 걸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딜러분이 뺏어 주십니다. 딜러분 타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빼서 주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딜러분이 내리시겠죠. 뭐 인테리어 상태라던가 에어컨, RPM 상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뭐 뒷좌석에서 이렇게 가서 앉아보고 뭐 시트는 이상한 데가 없는지, 뭐 담배 냄새가 났는지 다 확인을 해요. 그러면 다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이 본넷을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뭐 엔진 오일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엔진 오일도 캡을 좀 닦아 놓으면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넷을 열고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소리가 좀 심하게 진동이 있진 않은지, 심하게 달가락거리지 않는지, BMW 3 시리즈 고질병에 뭐 밥솥 소리가 나진 않는지를 확인했고, 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딜러분이 뭐 한번 타보시겠냐고. 그러면 보험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진 못하겠지만 이 주위는 몇 바퀴 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알겠다, 타고 가겠다 하면 제가 이렇게 타고 딜러분이 이렇게 탑니다. 그리고 나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2바퀴 정도 더 타고 싶으면 더 타고 싶다고 말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한 2바퀴 정도 돌았는데 이렇게 돕니다. 이 도는 동안 뭐 차 소리라든지 정차 시에 뭐 진동이라든지 뭐 딜러가 차 정보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부족하다 싶으면 또 한 바퀴를 더 돌면 되네요. 이때 중요한 게 미션 상태를 확인해 보려면 직접 변속을 해 보셔야 돼요. 딜러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이걸 직접 돈 주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매뉴얼 모드로 가가지고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4단에서 3단, 3단에서 2단, 이런 식으로 매뉴얼 모드로 직접 변속을 해 보셔서 그 변속 충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뭐 이렇게 상태가 너무 좋다, 이건 내가 사도 되겠다 싶으면 다시 이 차 이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이렇게 돼 있는 사무실이 있었죠. 하고 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아까 있었던 하자들이 있잖아요. 뭐 휠이 까졌다든지 키가 없다든지 뭐 여기저기 돌방이 튄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할인으로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뭐 한 실제 차가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95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구매를 진행을 하면 이분들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계산기 두드리면서 보여주시거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딱 계산기 마지막에 찍혔을 때 이 가격이 얼마인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한테는 1,000만 원인데 뭐 900만 원을 깎았다가 이제 가격 보니까 1,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안 깎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그냥 전체 가격을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금액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당일 이전이 끝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주말에 갔기 때문에 이전이 평일날 됐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딜러분이 알선해주는 캐피탈 직원분에게 무조건 대출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현대캐피탈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받았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게 물론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알선해주는 캐피탈 직원이라고 치면 뭐 뭘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결국에는 들어보면 이자가 8% 뭐 10% 이럽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업체도 아니고 요즘 금리가 얼마나 싼데 10%나 받는 게 뭐 일반적으로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전화를 해봤죠. 캐피탈에. 보니까 직장이 중고차로는 하면 4.8%인 거예요. 이분이 처음 말했던 게 10%였는데 무조건 이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압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구매를 안 하면 이 차는 나간다. 뭐 지금 오늘 보러 온 사람이 몇 명 더 있다. 그냥 그러라고 하면 됩니다. 같은 상태의 차는 좀 아실 수 있겠지만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 딜러가 나를 호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러면 제가 캐피탈에 전화를 해보고 오겠다. 그래서 이 로비로 나와가지고 뭐 전화를 해보고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아,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나와서 그냥 집으로 가서 캐피탈로 조회를 해보시고, 아, 이게 맞는 금액을 하고 딜러에게 연락을 하면 딜러는 분명히 그 차는 안 팔렸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격에 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차를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내가 사는 곳이 인천이다 하면 수원까지 또 가긴 좀 귀찮잖아요. 이미 상태를 한번 본 것이니까 그냥 탁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용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했던 방법이고요. 처음 가시면 분명 당황을 하실 거예요. 이 압도적인 그 스케일에 일단 당황을 하고요. 거기 있는 모두가 이제 딜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압박감이 있습니다. 뭔가 식은땀도 계속 나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머리도 약간 지끈지끈해지는 것 같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는 차를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차의 상태에 대해서 딜러가 확실하게 고지를 하고 있는가 엔카에서 봤던 거, KB 차차에서 봤던 상태들이 그대로 성능 점검 기록부랑 똑같은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 가액입니다. 가액이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고 할인을 요구하실 때는 이 전체 차량 가액에 대해서 할인을 요구하셔야지 뭐 어디서 할인해주고 어디서 할인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차량 가액에서 얼마를 할인을 해줄 거냐, 예를 들어 1,850만 원이 나왔는데 1,800만 원으로 맞춰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은 할인을 요구하시면 이건 이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할인에서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계약 단계에서는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정말 꼼꼼하게 계약서를 보시고 섣불리 계약금을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도 그렇게 사기를 치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딜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지만 사람 일이란 게 100%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내가 확실하게 챙겨가야지 그 딜러가 알아서 해주겠지란 마인드로 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돈 10,000원짜리 티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야 하고 내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진짜 매매단지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저도 할인을 좀 받긴 받았는데 이 도의적으로 좀 할인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뭐 딜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수리하자 해서 그냥 더 귀찮게 서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제가 했는데 딜러의 성향에 따라 이걸 해줄지 말지는 이게 좀 도의적인 차원입니다. 딜러는 소모품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아요. 딜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의 좀 할인을 요구하신다던가 좀 수리를 요청을 하셔야지
그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였습니다.